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춘풍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춘풍전입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전 나오면 무시하시고 요 앞에 집중하라고 했죠. 즉, 이춘풍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원저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읽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갈래 보시면 고전소설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 그 다음에 세태소설 하도 자주 나죠.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그 보여준 삶의 모습이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해요? 풍자 한다고요. 풍자가 뭔데요? 비판요, 비판. 비판하는 소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모습을 비판하는지 찾으셔야죠. 그 다음 중요한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고요. 소설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지문 속에 판소리적 특성이 드러난다고요. 그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풍자와 해학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체 자체가요. 판소리는 노래잖아요. 노래는 운문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여러분들 뭐만 찾으면 돼요? 이건 소설이니까 기본적으로 산문이죠. 그 속에 운문적 요소, 운문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판소리 창자가 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거동보소 혹은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이거 나오면 판소리계 소설 체크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성격에 보시면 풍자적, 해학적 이 판소리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죠.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요. 특징 보면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 중심적 가치관의 형성, 여성의식의 성장 등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했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보시면 허위가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구라 같은 이런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 제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다 알고 갑시다.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 비판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남자 얘밖에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취적 여인상은 누군데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연결되겠지요. 뭐가 그려집니까?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숙종 시절에 서울에 살던 이춘풍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한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앞부분에는 항상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어요. 이춘풍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네요. 이춘풍. 어떤 인물이에요? 금수저요.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탕한 생활로 탕진했다고요.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냐? 무능력한 인물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요. 탕진한 이후 춘풍은 아내 김씨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고서 다시는 허튼 짓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겠죠. 소설 대부분 문제 해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갈등 해결, 이 말인 거예요. 문제 상황이 뭐예요? 재산 전부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래에 나올 내용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누가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각서까지 썼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갖은 고생 끝에 재산을 다시 모으자까지 끊어볼게요. 뭐가 나타났어요? 해결되는 장면이 요약돼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인물, 이 춘풍 말고요. 춘풍의 아내네요. 아내는 어떤 인물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개관에서 이 두 인물이 어떻다고요? 상반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산을 다시 모으자. 그 다음 보세요. 옛버릇이 살아난 춘풍은 지버릇 개 못 주는 거죠. 춘풍은 장사를 핑계대고 집의 돈 500냥과 호조에서 빌린, 호조가 뭐냐면 관청요, 관청. 관청에서 돈 2000냥을 가지고 평양에 간다. 이렇게 됐어요. 자, 춘풍이 하는 행위가 얼마를 빌렸어요? 2500냥. 우와. 이거를 빌려서 평양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요? 장사하려고요. 그곳에서 춘풍은요, 기생추월에게 반하여 뭔 일인지 끝났죠. 장사 미천을 거덜내고 급기야 그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추월은 뭔데요? 전문 용어로 꽃뱀요. 꽃뱀한테 빨대 제대로 쫙 꼽힌 거예요. 그래서 미천, 2500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머슴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아래 이제 뭐 나와야 된대요? 해결력. 여러분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밖에 없죠. 아내요.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요. 어떤 소식이요? 남편이 거덜나고 머슴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요.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을 자처하여 남장을 하고 평양에 찾아간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해결이에요. 누가 봐도 해결책이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회계 비장이 뭐냐면 쉽게 갑시다.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관리가 되어서 남장을 하고 평양에 찾아가요. 근데 왜 남장을 했을까요? 이건 그때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 때문이에요. 여자는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직을 받기 위해서 남장을 했다.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방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양 찾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무슨 짓을 할까요? 보겠습니다. 이때 회계 비장이 춘풍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탐문했구나. 관리잖아요. 아내잖아요. 남편이 그런 머슴살이 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야 나와! 이러면서 우악! 이러겠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관리예요. 관리로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탐문부터예요. 탐문이 뭐예요? 물어본다고요. 어찌어찌 일어나고 있는지 탐문했고요. 그 다음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 때 사또께 아래고 천천히 찾아가니까지 끊어볼게요. 탐문하고 천천히 찾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떻다.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라고요. 누구가요? 춘풍의 아내요. 본능적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이미 추월 집에 들어가서 추월이 머리 다 뽑았어요. 그게 본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성적 문제 해결하는 모습이 시작된다고요. 자, 그런데 딱 찾아갔어요. 갔는데 남편이 보일 거잖아요.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딱 갔는데 이 춘풍이 머슴살이 살고 있잖아요. 그 모양에 대해서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서술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편집자적 노명, 직접 개입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춘풍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춘풍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기구하고 볼만하다. 어떻게 기구하고 볼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봉두남발 덥수룩한데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10년이나 안 빤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렁저렁 얽어 입었으니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춘풍의 외양 묘사죠. 이 외양이 기구하고 볼만하다는 거예요. 딱 읽어봐도 뭡니까? 거지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자, 보세요. 봉두남발 덥수룩한데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10년이나 안 빤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글자 수를 잘 보세요. 4글자, 5글자, 4글자, 4글자, 5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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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자, 거의 몇 개의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조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사사조의 반복, 같은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운율을 드러내잖아요. 시에서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운문체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요. 산문 속에 운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요.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색 그짓골을 봤어요. 그다음 그 추한 형상에 네가 아니 침을 뱉으리오까지는요. 작가가 직접 평가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춘풍이 거지 같은 모습에 대해서요. 똑같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그 다음 춘풍은 제 아내인 줄 꿈에나 알야마는 비장이야 모를 쏜가라는 것은 이것 또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인 거죠. 춘풍은 당연히 모르지. 근데 비장은 다 알고 간 거잖아요. 비장은 다 알 것이다 라는 역시 편집자적 논평인데요. 앞에 편집자적 논평은 인물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근데 여기 편집자적 논평은 무엇을 개입했느냐? 상황 해석력. 이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편 거지꼴 된 거 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불을 지르거나 완타치 깨야 돼요. 자, 그런데 분한 마음을 감추고요. 누가요? 비장이요. 비장, 아내, 김씨 똑같은 말이에요. 비장이 분한 마음을 감춰요. 근데 왜 분할까요? 내 남편 돈을 빨대 꼽아서 쪽 빨아먹고 머슴살이 그리고 걔 거지꼴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빡치죠. 그런데 감췄어요. 이성적인 문제 해결요. 관리잖아요.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이제 추월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제 뭔가가 일어나겠죠? 간사한 추월이는 회계 비장 홀이려고 마음먹어 회계 비장 엿보면서 교태하여 수작다가 각별히 차담상을 차려 만반진수 들이거늘까지 딱 끊어볼게요. 여기서는 추월의 행위가 드러났어요. 비장이 자기의 방에 딱 들어가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회계 비장을 홀이려고가 뭐예요? 유혹이지요. 이게 의도가 되는 거예요. 왜 유혹할까요? 빨대 꽂으려고요. 딱 꽂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태. 차담상 막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교태를 부르는 거야. 오빠, 관리 오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비장이요. 약간 먹고
사완하는 거린 놈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완하는 거린 놈이 누굴까요? 자기 남편요. 남편요. 불쌍하다 거린 놈아. 내가 본디 거린이냐 어찌 그리 추물이냐. 아이 불쌍한 놈아. 네 원래 그렇게 걸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더러워? 에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인즉요. 비장은 얘가 자기 남편인 거 알잖아요. 이렇게 팍 말해보고 아이 더러워 라는 것은요. 춘풍의 처지를 비꼬는 거예요. 처지 비꼬고 있는 거죠. 집에 집구석에서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이러더니 여기 와서 그 짓거리냐 이 뿅아 이런 거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풍이가 엎드려 어쭈대 소인도 서울 사람으로서 그리 되었으니 사정이야 어찌다 말씀드릴까. 나라님 잡수시던 자담상을 소인 같은 천한 놈에게 상째로 물려주시니 태상 같은 높은 은덕 감사무지하여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아내가 이렇게 비꼬는데도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인, 천한 놈, 감사무지하여이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비굴한 춘풍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아직 넘어갈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두 사람의 행위가 드러났어요. 두 사람의 행위요. 자, 그러면 추월의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얘가 회계장을 유혹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빨대 꽂으려고 했죠. 무엇을 위한 빨대입니까? mone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추월의 행위를 통해서 추월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춘풍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는요, 무엇을 드러내냐면 해학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거만했던 남자가 부인 앞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안 웃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 그런데 이 해학과 풍자는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겉으로는 지금 뭡니까? 비장과 머슴의 대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아내와 그의 남편 춘풍의 대화죠. 됐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춘풍을 비꼬고요.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춘풍은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가장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고요. 가부장적인 사회가 뭔데요? 아빠, 남편이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가장이 어떻게 돼요? 아내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추되는 거죠. 이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는 모습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부장제의 모순을 바로 춘풍의 태도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바로 거기서 절단 내지 않아요. 처소가 뭐예요? 자기 자는군요. 돌아왔어요.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매고, 형틀이 뭐냐? 여러분들 옛날 사극에서 봤죠?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 묶어 놓는다고요. 뭐 하려고요? 치려고요. 딱 보겠습니다. 이놈아! 너 들어라! 아내가 남편한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돈을 빌려 쓰고 평양 장사 내려와서 4, 5년이 지나가되 일푼상납 아니하기로까지 딱 끊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비장이 춘풍에게 하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서술의 의도가 뭐냐면 일단 춘풍의 잘못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왔으니까 네가 왜 잡혀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일단 네 잘못을 네가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부터. 자, 그 다음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고 하였으니 나랏돈 안 갚으니까요. 배째라 이래버리니까 나라에서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이라고 하였으니 너 죽기를 사양치 말라. 너 오늘 죽어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사령에게 호령하여, 사령이 누구냐면 그냥 이 관리의 부하 생각하면 돼요. 이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별히 매우 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처라도 아니에요. 신경 써서 특별하게 내리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가부장적인 남자가 기생한테 빨대 꼽혀가지고 거지꼴로 이렇게 다 뺏기고 앉아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개빡침이죠. 남편의 춘풍에 대한 분노 표출이에요. 일단은 춘풍에 대한 분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죽일 듯이. 왜일까요? 뉘우치기를 바라는 거죠. 춘풍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엄마가 팍 때리면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하면 되잖아요. 저희 때는요, 회초리, 저는 25살 때까지 회초리 맞았거든요. 왜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을까요?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10여 대를 중장하니 겁나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열 몇 대를요.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혈이 낭자하는지라, 이거 뭘까요? 피가 무앙 치는 거예요. 겁나 때려버린 거죠. 자, 일단 잘못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 한따까리 하는 거죠. 때린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비장이요. 아내가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내 눈앞에서 지금 맞고 있고요. 피가 막 튀도록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남편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연민이죠. 사령을 불러서 매 형을 집행하던 그 사람을 불러서 너 매 잡아라.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런 거예요.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자,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이 아내는 문제 해결 과정에 있는데 자격이 뭐예요? 관리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확보해야 돼. 분명히 왜 그래 됐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빨대 꼽힌 거. 그런데 아무 증거 없이 가가지고 팍!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양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로서 이성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증거 확보예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 돈 다 어쨌니? 라고 묻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에서 직접 나오면 100%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자,
춘풍이 형틀 위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인이 아내 앞에서 이제 제이되어서 소인이 이렇게 합니다. 호조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지 딱 보면 이제 100% 증언을 확보한 거예요. 증거. 이 증언이 바로 증거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체포영장 빡, 구속영장 빡 이렇게 발부할 수 있잖아요. 날인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